안녕하세요. 타이젠 개발자 윤진입니다. 올 10월 말 타이젠 10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이번 버전을 출시하며 특히 주안점을 둔 몇 가지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부에는 제가, 후반부에는 박 대동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메모리 얘기로 시작해서 반응성, 부팅 시간, 멀티미디어 저지연과 같은 성능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환성, 표준에 대해서 다루고 개발자 도구와 사이트의 큰 변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젠 AI 비전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메모리에 대해 다뤄볼게요. 타이젠 OS는 고사양 제품부터 저사양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사양 제품의 메모리에도 OS, 그래픽 버퍼, 서비스, 사용자 앱 등을 로딩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앱이 불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젠 OS 레벨에서 여유 메모리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타이젠 OS의 상당수 UI 앱들이 닷넷 앱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닷넷 앱의 메모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의 닷넷 런타임은 닷넷 앱을 실행할 때 어셈블리 전체를 메모리에 로드해 두고 한동안 메모리에 상주시켰는데요. 이런 데이터 중 일부 읽기 전용 데이터들은 초기 실행에서만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닷넷 앱이 초기화된 이후에 OS가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 드랍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죠. 그 결과 피크 메모리 기준으로 닷넷 UI 앱당 최대 20메가의 물리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윈도우 시스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서버는 디스플레이에 보여질 여러 윈도우를 관리하고 각 윈도우가 사용할 버퍼를 배분하거나 회수합니다. 근데 모든 윈도우가 화면에 항상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전 앱 화면과 같이 보이지 않는 윈도우도 존재하죠. 이런 윈도우가 버퍼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만큼 여유 메모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상태를 보고 앱이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는 순간 그 앱의 버퍼를 바로 회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전면 앱 하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TV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실제로 측정해보니 앱 전환 시 약 15메가의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스플레이 서버 내부 구조를 재설계하고 리팩토링해서 서버 스스로가 사용하는 런타임 메모리도 17.8메가로 약 13% 줄였습니다. 이어서 성능 토픽 중 하나인 반응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좀 전에 닷넷 앱의 메모리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반응성에 대해 다뤄볼게요. 닷넷 앱에서는 가비지 컬렉터가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청소합니다. 근데 문제는 청소할 때 앱의 모든 작업이 멈추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스크롤이 끊기거나 버튼을 눌렀는데 한 템포 늦게 반응하는 지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치로 ARM32 기반 기기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G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ARM32 기기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큰 메모리, 젠2 정도의 큰 메모리를 청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그라운드 GC를 사용할 수 없는 젠0, 젠1 GC에 대한 최적화도 진행했는데요. 젠0나 젠1은 젠2보다 상대적으로 사이즈는 작지만 더 빈번하게 GC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이젠 환경에 꼭 맞춰서 메모리 힙 크기, GC 트리거 임계치, 기타 옵션들을 짧게 멈추고 빨리 끝내도록 최적화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평균 퍼즈 타임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고 특히 화면 업데이트 주기보다도 길게 멈추는 횟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어서 IPC 최적화로 반응성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젠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위해 주요 서비스들을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돌리고 있는데요. 즉, 앱이 타이젠 API를 호출하면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디버스 기반 IPC를 통해 서비스 프로세스와 통신하게 됩니다. 이 왕복이 빨라야 앱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최적화했습니다. 첫째로 인코딩, 디코딩 루틴을 최적화했습니다. 디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 구조를 특정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반대쪽에서는 디코딩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 전체를 프로파일링해서 지연 구간을 식별한 후 관련 코드를 최적화했습니다. 둘째로 메시지 풀링도 도입했습니다. 매 호출마다 메시지 버퍼와 구조체를 새로 만들면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위한 오버헤드가 쌓이게 되는데요. 최대한 풀에 있는 메시지를 재사용해 이런 오버헤드를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싱을 도입하여 시스템 콜 요청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 사이를 오가는 시스템 콜이 반복되면 지연이 누적되는데요. 캐싱으로 여러 호출을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평균 IPC 왕복 시간이 약 30% 줄었습니다. 이어서 렌더링 최적화로 반응성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타이젠 UI는 C++ 기반의 달리 렌더러 위에 C# 기반의 NUI 레이어가 얹혀진 구조인데요. 이 두 레이어 전반에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좌표나 색상 같이 빈번하게 쓰이는 값들을 위해 생성되는 임시 객체를 스트럭트 기반으로 변경했죠. 그 결과 메모리와 앱 런칭 타임을 단축했습니다. 두 번째로 쉐이더 사용도 최적화했습니다.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쉐이더를 컴파일해야 하죠. 통상 여러 앱이 사용하는 쉐이더라고 하더라도 앱이 런칭될 때마다 각자의 렌더 스레드가 쉐이더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신 최초 컴파일된 쉐이더를 스토리지의 캐시에서 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습니다. 그 결과 콜드 런칭이 최대 약 710ms까지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뷰에 대한 연산도 최적화했습니다. 화면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뷰들도 엄연히 있고 때로는 렌더 스레드가 이런 뷰들을 위한 계산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비저빌리티 같은 옵션을 추가해서 렌더링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오브젝트가 아무리 많아져도 60fps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습니다. 이어서 웹 엔진 최적화로 반응성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타이젠 웹앱은 크루미엄 기반 웹 런타임 위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이 웹 런타임을 초기화해야 하죠. 이 초기화 과정 중 렌더러, 자바스크립트 엔진, 네트워크 스택 등 다수의 모듈들을 로딩하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 TTS, STT와 같이 당장 쓰지 않는 모듈까지 로딩하다 보니 런칭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로딩하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해졌을 때 불러오는 레이지 로딩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직 웹앱의 런칭 시 웹 엔진 로딩 시간은 236ms 정도 단축됐죠. 이어서 인풋 전용 스레드로 반응성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TV의 주 입력 장치는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리모컨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반응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기존에는 리모컨 입력 이벤트가 디스플레이 서버의 메인 루프에서 처리됐는데 여기서 렌더링, IPC 통신,
기타 이벤트까지 모두 처리하다 보니 때때로 리모컨 이벤트가 밀리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용 스레드와 입력 전용 큐를 만들어 메인 루프에서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키 입력 처리 시간을 1.88ms 정도로 일관되게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성능 토픽인 부팅 시간 개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TV가 켜질 때 운영체제가 읽는 시스템 파일들은 대부분 읽기 전용 영역에 있습니다. 저장 공간을 아끼기 위해 이 영역을 압축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하는데요. 부팅 시에 이 파일 시스템의 압축 데이터를 해제해야 하므로 압축 해제 루틴이 곧 부팅 성능을 좌우하게 되죠. 더 빠른 부팅을 위해 타이젠에서는 최신 읽기 전용 파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마다 압축 알고리즘과 압축 블록 크기를 지정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파일 시스템 옵션을 하드웨어 디컴프레서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팅 초기에 자주 읽히는 바이너리는 더 작은 압축 블록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크게 읽히는 리소스는 하드웨어 디컴프레서가 선호하는 크기로 압축하는 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토리지 리드 성능은 최대 8.3% 향상됐고 콜드 부팅 시간은 17.3초로 1.2초 단축됐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성능 토픽인 멀티미디어 저지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TV는 점점 더 얇아지고 거실 인테리어의 일부가 되고 있죠. 그래서 TV 화면과 연결 박스를 무선으로 연결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선으로 바꾸면 기존 유선이 보장하던 지연과 안정성을 똑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파이 7의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2개 이상의 주파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더불어 독자적인 저지연 코덱을 개발해서 전송 전후에 벌어지는 인코딩과 디코딩 단계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응형 제어 기술도 사용했습니다. 특히 무선 환경에서 벽, 거리, 다른 기기의 간섭 같은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링크 상태와 버퍼 상황을 감지해서 전송량을 즉시 조절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보안도 중요한데요. 고품질 컨텐츠는 고대역폭 암호화가 필수인데 이 암호화와 복호화를 메인 CPU가 다 떠안으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TV 내부에 전용 코어 프로세서로 이 작업을 오프로딩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묶은 결과 왕복 지연을 20ms 이하로 관리하면서 고품질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무선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펄스 오디오의 경우 지연을 낮추려면 내부적으로 버퍼를 더 자주 비우고 스케줄링을 더 촘촘히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곧 CPU 사용량 증가로 이어졌죠. 그래서 CPU 부담을 줄이면서 저지연에 특화된 파이프 와이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파이프 와이어는 오디오 프레임이 애플리케이션, 믹서, 이펙트, 출력 등의 파이프라인을 거칠 때 메모리 복사 및 CPU 웨이크업을 최소화합니다. 이 파이프 와이어와 함께 사용하는 세션 매니저도 최적화했는데요. 세션 매니저는 누가, 언제, 어디로 소리를 보낼지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기능이 방대해서 메모리 오버헤드가 크죠. 그래서 보다 간소화된 버전인 라이트 세션 매니저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저사양 기기에서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별, 스트림별로 동적으로 오디오 경로를 구성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운드바, TV 스피커, 헤드셋 등 출력 기기별로 채널 구성을 즉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게임 보이스 챗을 위해 입력과 출력 경로를 별개로 분리해 에코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오디오 지연을 약 40%, CPU 사용량을 약 30%, 세션 매니저 메모리 사용량을 약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와 플랫폼의 호환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SoC는 벤더마다 드라이버 구조와 제공 라이브러리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칩을 도입할 때마다 라이브러리 심볼 충돌이나 ABI 브레이크 등의 문제를 수정하는 비용이 들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인 HAL을 IPC 기반으로 분리했습니다. 플랫폼 영역인 HAL API 그리고 칩 영역인 HAL 백엔드를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띄우고 둘이 IPC로 통신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멀티 버전 라이브러리도 공존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쉽게 말해 동일한 이름의 라이브러리라도 버전이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경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측면에서는 성능과 유지 보수성에서 우세한 불칸을 채택했습니다. 불칸 생태계는 비교적 활발해서 새로운 GPU도 빠르게 지원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오픈GLES 기반 앱들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앵글을 통해 오픈GLES를 불칸 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신 표준 지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지원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리눅스의 기본 BT 스택인 블루지는 안정적이긴 한데 표준 반영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최신 표준을 빠르게 지원하는 플로라이드를 BT 스택으로 변경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LE 오디오, 채널 사운드, 8Mbps의 고속 전송 등을 빠르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NET 앱 실행 환경을 업데이트했습니다. .NET 8 버전 그리고 C#12 버전에서는 런타임 자체의 성능도 최적화됐고 메모리나 스레드 관리도 개선됐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 문법과 라이브러리 덕분에 코드를 더 간결하고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죠. 마지막으로 크로미움 앱 130 버전의 웹 런타임을 쓰면서 최신 웹 표준과 API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도 최신 궤도에 맞춰 들어오므로 웹앱의 호환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 도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이클립스 기반의 타이젠 스튜디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및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위한 각각의 타이젠 익스텐션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설치 단계가 복잡하고 비교적 무거웠죠. 그러다 보니 설치 용이성이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마침 몇 년 전부터 공지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 타이젠 스튜디오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게 되어 이번에 우선적으로 VS 코드용 타이젠 익스텐션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설치 경험은 원클릭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최초 설치부터 에뮬레이터를 사용할 때까지 빠르게 개발 환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은 나중에 온 디맨드로 받게 되죠. 즉, 기존처럼 처음부터 1에서 2GB를 통째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실행 성능도 손봤습니다. 기존에 무겁게 느껴지던 온갖 매니저들을 재개발해 사용자 요청에 즉시 반응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설치 성공률은 대폭 올라갔고 누구든 빠르게 개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타이젠용 피그마 플러그인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타이젠 앱 개발을 위해 디자이너는 피그마를 사용하고 개발자는 C# 기반의 NUI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요. 디자인을 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피그마 플러그인에서 타이젠용 원UI 컴포넌트를 준비했습니다. 앱 디자이너가 이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여 앱을 디자인하면 개발자들이 여기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피그마의 블러, 마스크, 섀도우 등의 시각 효과를 타이젠 렌더러에서 거의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셋째로 피그마의 색상, 폰트, 간격, 라운딩 등을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각종 수치를 손볼 때 변수값만 변경하여 전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됐죠. 이 결과 화면 한 장을 구현하는 데 걸리던 시간이 대략 30%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 사이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타이젠.org는 오픈소스 타이젠을 위한 개발자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타이젠 제품만을 위한 특화된 기능들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여러 다른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다뤘습니다. 이번 10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삼성 타이젠 앱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삼성 타이젠 OS.com을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 타이젠 앱을 개발할 때 필요한 SDK나 툴, 가이드, 샘플과 API 문서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타이젠 개발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대동님께서 타이젠 AI 비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 플랫폼 팀에서 타이젠 OS의 AI 기술 전반을 개발하는 박대동입니다. 지금부터 타이젠이 그리고 있는 AI 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타이젠 OS는 디바이스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젠 생태계의 많은 개발자분들이 활발하게 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체 감지, 얼굴 인식 등의 비전 AI API와 ASR, TTS와 같은 보이스 AI API들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SDC에서 소개해드렸던 펜웨이브, AI 아바타와 같은 상위 수준의 AI 기능들,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최신 AI를 위한 인프라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타이젠은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AI 기술들을 적시에 제공하면서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 위에서 타이젠은 AIOS로 진화하기 위한 3단계의 로드맵을 수립했고 25년 말에 접어든 지금 첫 단계의 진화 중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로 타이젠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AI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이어서 소형 언어 모델이나 비전 트랜스포머와 같은 온디바이스 AI 기술들을 내재하여 기존과 다른 전혀 새로운 OS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OS 핵심 기능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진정한 에이전틱 OS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타이젠 AI 비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죠. 첫 번째, AI 커넥티드 OS입니다. 타이젠 OS의 주요 기능이 AI 에이전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오픈되어 AI가 디바이스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 자체 내장된 MCP 서버가 OS 기능들을 MCP 캐퍼빌리티로 제공합니다. 타이젠의 MCP 지원을 말씀드리기 앞서 타이젠 액션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타이젠은 LLM 확산에 맞춰 일찍부터 AI 디바이스 사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개발되어 최신 타이젠에 적용된 기술이 바로 타이젠 액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주요 LLM들의 펑션 콜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액션 디스크립션 포맷을 준비했고 타이젠 OS의 주요 기능들과 핵심 서비스들을 디폴트 액션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LLM 기반의 AI 앱들이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공한 디폴트 액션 외에도 서드파티 앱들이 자유롭게 액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 공개된 MCP는 단기간에 AI 생태계를 재편했습니다. 타이젠은 MCP 공개 직후 이를 활용해 타이젠 액션 프레임워크를 확장하는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젠 MCP 서버는 타이젠 액션 프레임워크 모든 액션을 자동으로 MCP 캐퍼빌리티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AI 에이전트는 MCP 표준을 통해 채널 변경, 입력 소스 변경과 같은 디바이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신 AI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젠의 벡터 DB와 연동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맞춤형 추론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퍼스널 콘텍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개발자가 직접 캐퍼빌리티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SDK도 곧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한 가지 더 타이젠 MCP 서버의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삼성의 멀티 디바이스 커넥티비티 프레임워크는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타이젠 디바이스를 쉽고 간편하게 연결해주는 기술이죠. 타이젠 MCP 서버는 MCF를 활용해 갤럭시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AI 에이전트가 쉽고 안전하게 타이젠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삼성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보안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삼성 디바이스를 넘나드는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AI 에이전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온디바이스 AI 기능들이 타이젠에 추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이젠 디바이스 특성을 고려해 타이젠은 멀티 프로파일 기능과 연동되는 퍼스널 콘텍스트 기능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텍스트 기반 AI 에이전트의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화면 이해 기능, 기기 내외 여러 에이전트 간의 협력을 위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와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통신 지원 등 에이전트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들의 추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S 근본 기능들의 에이전트화가 진행되어 타이젠 OS를 진정한 AI OS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델 개발, OS 재설계와 더불어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성능 개선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1에서 2년의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타이젠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타이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에이전트로 구성된 OS가 모듈들을 가감하여 스스로 구조를 변경하고 메모리 관리 모듈, 스케줄러와 같은 각 모듈은 전통적인 알고리즘 대신 AI에 의한 제어를 진행하며 이들은 벡터 파일 시스템과 같은 AI 친화적인 인프라 위에서 동작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타이젠 10의 빠르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기술들과 타이젠 에이전틱 AI 로드맵에 대한 최신 소식은 삼성 타이젠 OS.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